북한 정권이 원하는 게 뭐냐? 정권 유지입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독자적인 어떤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핵 보유국이다. 지금 뭐 핵 보유국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 뭐 이런 것은 그냥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함으로써 체제를 계속 공고히 다져나가는 겁니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은 사이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함축 체계가 완벽한 신의 무기가 아니다. 사이버전이라든지 전자공격기라든지 이런 타격 지휘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축 체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게 이거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민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어떻게 될 거고 보세요? 지금 이제 9.19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전쟁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은 사이고 내년도도 아마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왜냐하면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금 김주의 딸 세습 체결을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북한 권력 서열 2위가 무릎을 꿇고 김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거는 이제 세습 체제가 시작됐다고 보고 내부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도 할 거고 뭐 계속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저희는 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을 계속 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건 뻔해 보이고. 네. 근데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잖아요. 네. 왜 자꾸 근데 이렇게 자기들 자충수로 두는 걸까요? 근데 자충수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이제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정권 유지입니다. 정권 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 뭐 이런 것은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 같고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함으로써 체제를 계속 공고히 다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독자적인 어떤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뭐 핵 보유국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해서 핵 강성대국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체제 결속을 통한 정권의 안전, 유지 뭐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통일은 정말 요원한 일입니다. 요원한 일인데 사실 저도 뭐 작전 계획을 담당하면서 이제 뭐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를 했지만 사실은 뭐 독일 서독 동독의 어떤 그 흡수 통일 뭐 이것도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지만 이미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이국가 체제를 당연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왜 굳이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통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세계 6위, 7위의 경제대국, 뭐 군사대국인데 굳이 뭐 통일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다시 이게 그쵸. 경제 발전이 새마을 운동은 다시 해야 되는 다시 새마을 운동을 뭐 북한에 다시 적용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건데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는 통일은 해야 되는 거죠. 통일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는 뭐 북한이 코펜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통일을 시킨다든지 뭐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막 완전히 통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도 여의치는 않다. 그 어찌됐건 북한이 없어졌어요. 뭐 수수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큰 난제가 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미국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니까. 네.
그러면 그 삼축 체계라는 거를 더 확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삼축 체계는 사실 그 한반도 주변 그 우리가 이제 제3국이라고 표현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나라를 명칭하는 그렇죠. 뭐 다른 나라랑 전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예, 전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제3국이라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을 제3국이라고 표현하면 제3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긴장 관계가 높거나 또는 어떤 부분적인 교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립하다 보면. 그렇죠. 특히 북한에 이제 국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3국군이 이제 북한 지역으로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침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한미연합군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한미연합군 이전에 우리 한국군이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삼축 체계는 사실은 그런 그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 그 대량 응징보복의 진짜 목적은 억제거든요. 예, 억제할 수 있고 우리 제3국이 우리 한반도를 공격하려면 먼저 보고 그때는 군사 정찰 위성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타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KMD를 통해서 날아오는 제3국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뭐 대북한 어떤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에 국한되지 않는 거고 더 넘어서 제3국가도 유용한 어떤 방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희는 궁금한 거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남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각각 이제 뭐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 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축 체계가 완벽한 어떤 신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전 사이버 전이라든지 전자 공격기라든지 이런 사격 지휘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삼축 체계를 발전시키는 게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 국민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완해야 된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도입을 하거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